자,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NCR적 자원을 점점 어떻게 잃어가고 있다. NCR과 차단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NCR적 그런 자원,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무한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없다 라고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깨우는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닭이 달걀을 품었는데 그 달걀 속에 독수리 알이 하나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화를 하고 나서 보니까 뺑아리 속에 요 독수리 새끼가 한 마리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어미 닭은 자기가 부화를 했으니까 이건 뺑아리야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뺑아리들도 덩치는 다르지만 쟤도 뺑아리야라고 생각을 했고 중요한 건 이 독수리 새끼 본인이 뭘로 알고 있습니까? 뺑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가 덩치는 큰 게 뺑아리 따라 다니면서 빽빽빽 하고 물 마실 때도 물을 한 모금 하고 고개를 들면서 하는 뺑아리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독수리 새끼가 물을 묻고 하늘을 보는데 뭐가 보이나요? 저 큰 독수리가 하늘을 유유히 비행하는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가 뭐라고 하느냐면 우와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뭘 가졌나요? 이 독수리 새끼가. 그건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걸 꿈이라고 말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걸 우리는 바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과 목표와 바램은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하고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결과를 못 얻게 만드는 건 그것이 자신의 꿈과 목표가 아니고 바램이기 때문에 바램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나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나를 끌어당겨주는데 우리의 바램은 그저 부러워하기만 하고 비교할 뿐이죠.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는 자꾸 새끼 하니까 꼭 발음이 좀 그렇네. 독수리 새끼는 부러워만 하는 바램만 가지고 있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퀴즈가 들어갑니다. 저 독수리 새끼는 나중에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 손 내리시고 없다. 손 내리세요. 니는 아무리 떠들어서도 나 절대 손 안 들어. 나는 아침부터 말이야 밥 먹을 때 손 안 들기로 내 마음 딱 다짐하고 왔어.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계시네. 저렇게 용감한 남자분. 반갑습니다. 예. 그 결심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남들과 다르게 해야 돼요. 저 독수리는 새끼는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날 수가 없느냐면 저 독수리 새끼에게는 NCR이 없어요. NCR이 없어요. 꿈과 목표가 없다 이 말입니다. NCR이 없을 뿐만 아니고 CR적인 뭐를 못 받을까요? CR적인 훈련을 못 받아요. CR적인 훈련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닭이 어떻게 독수리가 나는 그런 훈련을 닭이 시켜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독수리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가 뺑아리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장 환경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뺑아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가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내가 독수리 새끼다라는 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렸다면 나는 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실행해야 돼요. 그 실행을 한다면 저 독수리는 날 수 있지만 저 상황에서는 독수리는 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생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 독수리 새끼와 같은 그런 운명 속에 놓여 있지 않을까. 어떨까요? 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저도 한때는 제가 뺑아리인 줄 알고 살았었고 그런데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뺑아리가 아닌 독수리임을 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아직 사용하지 않는 무궁무진한 그런 자원들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여러분들의 삶은 훨씬 더 건강하고 성취하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NCR에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은 뭐예요? 네. 선생님은 병아리예요? 독수리예요? 독수리 하세요? 네. 자, 여러분 모두가 독수리입니다. 자, 이제 앞에 제가 1교시 때 설명드린 내용을 저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왼쪽이 뭡니까? NCR, 오른쪽은 CR. 우리의 행복을 위한 조건, 우리의 성공을 위한 조건, 우리의 건강을 위한 조건, 모든 건 NCR과 CR의 균형입니다. 저 두 개의 균형이 깨질 때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되고 성취를 잃게 되고 행복을 잃게 되죠. 자,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어릴 때는 뭐가 큽니까? 보세요. 오른쪽에 위에. 어릴 때는 NCR이 훨씬 더 크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뭐? CR밖에 몰라. 근데 저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저게 필요해요. 여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 CR적인 부분에 조건이 안 만들어지면,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는 CR이 모아지는 게 젊을 때보다는 약해져요. 그래서 저거 관리를, CR적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은 필요해요. 그와 더불어 CR이 있다 해도 NCR적인 부분이 메말라 버리거나 NCR적인 부분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CR에 종속되는 삶이 되거나 내 삶이 결코 행복하진 않다. 우리는 어떨 때 행복한지 아세요? 어떨 때 행복할까요? 균형을 맞출 때. 저 균형을 맞출 때 우리는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작은 것의 가치를 알고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것에 만족을 하고 그때 우리는 뭐를 느끼느냐면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이 NCR과 CR의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는 그 의미 부여와 가치, 그에 대한 어떤 만족, 감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을 이제 보시면 앞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제 더 딱 정리가 돼요. CR을 키우면 뭐가 커진다? NCR이 커지네. 저게 바람직한 거예요. CR을 키워서 NCR이 커지는 거. 그 다음은 NCR을 키우면 뭐? CR이 커진다. 초등학교 때 옛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반에서 제일 개구장이, 제일 말 안 듣는 그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에게 뭐 시기 주나요? 반장 시기 주죠. 왜 시기 주는지 아세요? 반장은 CR이에요? NCR이에요? CR이죠. 반장을 딱 맡아놓으면 그때부터는 자세가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CR을 바꾸면 NCR이 바뀐다는 걸 그 선생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나는 현재 CR이 다소 부족하다면 뭐를 더 채워넣어야 될까요? NCR을 더 채워넣어야 된다. 내가 CR이 부족한데 CR만 가지고 계속 초점을 맞추고 비교하고 하면 나는 점점 불행해지기 때문에 NCR을 더 키워야 된다. NCR을 키워서 그 NCR이 비현실적이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 NCR이 다시 CR적인 그런 현실적 결과를 더 채워준다. 우리 속담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하죠. 우리 주는 것은 CR이지만 그 주는 마음은 NCR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눌 때 물질적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때 우리는 뭐냐면 NCR을 쓰기 때문에 더 큰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함께 있어주고 더 많은 그런 성취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제일 오른쪽 걸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걸 여러분들이 깨우치면 모든 게 다 가능해지고 현실적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큰 원리가 들어있어요. CR에 뭐가 들어있나요? CR에 뭐가 들어있다? NCR이 들어있다.
뭔가 딱 떠오르려고 하던데 안 떠오르네.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NCR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생각이나 상상을 하면 그것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 원리로 본다면 가능해요. 그래서 옛날에 기름 회사에서, 정유 회사에서 광고가 이런 게 나왔죠. 생각은 에너지다라는 그 광고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생각은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건 뭔가요?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뭔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거든. 그렇다면 우리의 CR에 이미 뭐가 있다? NCR이 들어있고 NCR에 이미 뭐가 있다? CR이 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울 때 뭐라고 교육식입니까? 꿈을 크게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그 꿈이 NCR이잖아. 그 꿈이 10년, 20년, 30년 후에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어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우리의 NCR을 키우면 CR 즉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 어떤 것도 NCR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괴테라는 독일의 그 대문호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현실이 될 수 없다. 여러분들 도시 길을 걸어보세요. 도시 길을 걸어가면서 그 수많은 간판들을 여러분들이 다 시각적으로는 들어오지만 그걸 다 읽지는 않아요. 왜? 내 마음에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좋은 장소에 오셨잖아요. 쉬는 시간에 제가 이 창문 밖을 보니까 오른쪽에 꽃이 너무 아름답게 펴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럴 때 제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벌렁벌렁거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이걸 보면 저는 이제 심리 상담이나 치유, 멘탈 훈련 이런 걸 하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불안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불안. 우리는 불안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불안은 무엇이 불안인가요? 불안은 왜 일어나는가요? 불안이 뭐죠? 우리 불안하다 이야기하는데 불안이 뭘까요? 불안은 미래에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염려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만약에 불안한 그런 정서를 갖고 있으면 내 이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모든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낯선 환경에 가면 뭔가 나를 쪼여오는 느낌이 드는 것.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이 만들어지나요? 내 안에 불안한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불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하얀 눈을 설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얀 눈을 본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 하얀 눈을 설명하려면 뭐 쌀가루를 부어든지 소금을 보여주든지 해서 이것과 비슷하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무엇을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NCR에 뭐가 들어있다 이미?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은 참 좋아합니다. 거기 보니까 성서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한 것과 같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게 어떻게 간음한 것과 같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건 CR이에요, NCR이에요? NCR이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는 것은 그 사람 뇌에 그와 관련된 기억, 흔적을 남겼잖아요. 그것을 실행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뇌에는 그 음욕이라는 게 이미 기억화되어 버렸다면 그 NCR이 이미 CR적인 현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젠가는 현실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어떤 범죄 현상들도 보면 드러난 건 그 현실에서 보이는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과거의 이전에 그 사람들의 뇌에 NCR적인 그러한 잘못된 기억과 정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런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꿈, 우리의 목표, 내가 원하는 것 NCR을 만든다면 그것은 CR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요 원리 하나만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각을 아까 두 마리 늑대 중에 누가 이긴다고? 먹이를 많이 준 놈이 이기죠. 그러면 먹이를 많이 준 놈이 이긴다는 것은 초점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내 생각의 초점을 부정적으로 탁 보내는 순간에 우리 뇌에서는 관련된 화학물질을 분비를 확 시켜버려요. 그러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 부정적인 초점에 의한 내 몸 상태가 만들어져 버려요. 그것이 우울이든 불안이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나는 긍정적인 부분에 내 물질이 분비가 돼가지고 내 상태를 세팅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CR의 초점, 내 생각과 내 어떤 감정 또는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어디에 보내는가에 따라서 CR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의 NCR은 다 건강하죠?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우리 NCR이 점점 오염됩니다. 말은 어디에서 만들어내나요? 뇌로 하는 게 다 대답이 되네. 말은 뇌에서 만들어내죠. 뇌에 뭐로 만들어내냐면 우리의 기억이, 그럼 기억은 신경회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 신경회로가 조합을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언어적 조합이 배열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기억에 부정적인 기억이 많고 부정적인 정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말은 뇌 신경회로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부정적인 말에 오염이 돼버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함께 오염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 부정적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멀리할 수가 없잖아요. 또 친한 친구라면 멀리할 수가 없죠. 그래도 그건 좀 멀리할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내 스스로 점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 하이데거, 독일 사람이 자주 나오네.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존재와 같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쓰라? 긍정적인 하마대지를 쓰라 이 말입니다. 뭐 쓰시라고? 하마대지. 그렇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감정 이 상태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느낌. 자, 여러분의 NCR은 다 건강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거 전문가예요. 이거 전문가.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상담 코칭할 때는 이걸 많이 해요. 그럼 우리의 긍정적인 성취, 건강, 행복을 위한 NCR을 방해하는 게 뭔가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더라. 이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달라요. 제가 상담하고 훈련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트라우마, 두 번째가 스트레스, 세 번째가 조건 형성.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다 있어요.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는 원래 정의하기는 견디기 힘들 만큼의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것을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정의하지만 제가 정의하기는 현실에서 트라우마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 뭐냐면 정의를 바꿔야 돼요. 트라우마는 살아가면서 겪지 않아야 할 그런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했을 때 겪는 것, 겪지 않아야 될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겪어야 할 것을 겪지 못했을 때 트라우마를 겪게 되더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성장 과정에서 사랑받고 관심받고 격려받고 지지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졌다면 나는 끊임없는 안에 결핍 상태에서 그걸 채워 넣기 위한 수많은 심리적 이런 기전들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것이 약물에 또는 게임에 도박에 또는 어떤 인간적인 특별한 어떤 관계 속에 계속 나를 집착, 강박하게 만드는 것. 그건 뭐냐면 결핍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어떤 폭력, 왕따, 소외, 따돌림 이런 속에 내가 노출됐을 때 그때도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내게 있다면 우리는 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계속 피해가거든. 피해가면 우선에는 편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일반적인 그런 트라우마 경험들은 우리 삶의 소중한 뭘로 작동되고 있냐면 자원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다만 그것이 그 경험이, 그 정서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나는 동물적인 상태로 갑니다. 무서운 거예요, 트라우마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외부적 자극이 내 마음과 몸에 불균형을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근데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신체적 스트레스고 공부를 하는 것도 모든 건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우리 뇌와 몸은 그러한 스트레스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스트레스가 반복돼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될 때 그 스트레스를 뭐라고 하냐면 만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나를 완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그 스트레스에 꽉 그렇게 중독되어 있을 때 빠져나가려고 해도 잠을 몇 시간을 더 자고 아무리 휴식을 해도 원래의 내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 못 시켜주는 게 만성 스트레스예요. 만성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이 신체적인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게 만성 스트레스죠. 그럼 트라우마하고 스트레스도 관련이 있어요. 트라우마는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끔찍하고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나 사고니까 그건 다시는 경험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내 마음과 몸 상태를 항상 각성 상태로 만들어요. 그걸 별것 아닌 자극이 들어와도 훅 하고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니까 나를 항상 어떻게 만들어 놔야 되나요? 스트레스 상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스트레스는 원래 외부적 환경에 내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 그래야 내가 생존이 유리하니까. 근데 트라우마로 인해서 충격적인 거, 견디기 힘들 만큼이 들어와서 스트레스가 돌아오면 뇌는 일종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은 충격을 팍 받아버립니다. 그때는 정신적으로 뭐 입었습니까? 외상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교통사고 나면 외상 입은 거예요. 근데 트라우마 경험은 정신적 외상을 입은 거예요.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되면 지속적으로 어떤 상태를 만든다? 스트레스 상태를 만든다. 그걸 외상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름을 붙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크고 작고 차이일 뿐이지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겪었거나 지금 약하게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조건 형성. 이 두 개 때문에 우리는 NCR에 뭔가 걸림돌을 갖고 있고 NCR이 내가 있는데도 못 썼구나 알았다면 이 세 번째는 조건 형성이에요. 조건 형성. 조건 형성. 이 조건 형성은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지만 핵심적인 그거예요. 내가 어릴 때 성장 과정이나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행동에 어떠한 보상과 처벌이 주어졌는가에 따라서 내 행동은 형성된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길을 갈 때 횡단보도에서 어떤 불에 건너나요? 초록불에 건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받고 나서 나중에 항상 초록불에만 건너야 됩니다. 나중에는 저 시골의 한적한 곳에 양쪽 한 1km 양쪽에 차 한 대도 없고 그 한 대도
초록불이 아니고 빨간불이 있으면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너도 되잖아. 차도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못 건너요. 왜 못 건널까요? 조건이, 그걸 우리가 조건 형성이라고 합니다. 조건 형성. 우리는 대부분 살아오면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조건 형성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갇혀 있다. 그 갇혀 있는 것을 바운다리,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 나도 경계를 갖고 여러분들 경계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경계 안에 생활하는 내 자신은 안전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맞춰보세요. 경계 안에 생활할 때 나는 안전하다. 내가 조건 형성돼서 그 경계 안에서만 나는 있고 경계 밖으로 나오면 내가 죽는 줄 알아. 고정관념은 비슷한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안전지대. 개인이 갖고 있는 안전지대 사이즈가 전부 다 달라요. 저는 제 별명이 아까 뭐였습니까? 하마돼지. 하마돼지에게는 경계가 훨씬 넓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는 호기심과 실험 정신으로 계속 부딪힙니다. 뭔가 해보려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안전지대를 좁혀가지고 하면 위험해라는 그런 경계를 만들고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것이 오면 안 돼. 힘들어. 실수하면 어때? 어떻게 해? 위험해. 하지 마. 그냥 이게 좋아. 현재 그대로가 좋아. 절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건이 형성됐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조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정교육을 통해서 조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교육을 통해서 조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조건 형성의 주범은 학교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조건 형성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운동회 때 꼭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하면 공책 한 가지 주는 거 있죠. 그거 할 때 등이 정하나요? 안 정하나요? 손에 띄고 진짜 힘들게 뛰었는데 어떤 사람은 1등, 2등, 3등 등위를 딱 정해줘요. 그래서 무조건 뭐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라는 걸 운동회 때도 가르칩니다. 성적을 가지고도 전부 다 1등을 해야 된다고 계속 조건 형성을 시켜요. 거기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우월감을 느끼고 멋지게 성장하죠. 거기에 배제되거나 소외된 사람들은 맥기주고 해서 내가 움츠러들고 왜소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건 형성됐기 때문에 저걸 못 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거 세 개를 벗어나야 된다. 저 세 개를. 벗어나는 건 아주 간단해요.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고 있거나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 또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자기 상실을 겪고 있거든요. 자기 상실이라는 자기 자신을 지금 여기에서 못 만나고 과거의 트라우마 기억에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내 자신을 못 만나는 거죠. 조건 형성되어 있으니까 과거의 그 조건 형성에 나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훈련을 시켜줘요. 자기 자신을 만나는 훈련 중에 가장 좋은 게 감각훈련이에요. 감각훈련. 감각훈련은 내가 느끼는 감각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그건 진짜예요. 우리는 우리의 세상 모형이 모든 걸 가짜를 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내 감각만큼은 진짜다 이 말이에요. 아프죠? 아프죠? 그 감각을 아픈 건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그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뇌는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면 자신의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자신의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 절대적인 것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가 아니고 젊을 때 연애할 때 그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을 보니까 뭐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몸이 굳어지는 어떤 느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오고 천장에 그 사람 얼굴만 보이고 뭘까요? 그런 감각이 돌아버리면 그런데 그런 감각을 느꼈을 때 그 사람의 뭐를 본다 눈빛을 몇 번 봤다면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눈으로 보는 건 우리 감각이라는 건 5가지예요. 5가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내가 이 감각적으로 들어온 이 정보에 내가 뭐 돼버린다? 조건 형성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중에 그 사람 눈빛만 봐도 다리가 후두루루 떨리는 상태가 되는 거. 멋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훈련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쓰느냐면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자기를 만나는 그 감각훈련식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게 호흡훈련이에요. 호흡훈련. 호흡은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서 뭐 제가 호흡훈련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은 없지만 호흡훈련은 일반적으로 뭐 단전호흡, 명상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시키는 호흡훈련은 특이해요. 특별하게 시킵니다. 우리의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은 자율신경계거든요. 이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이 과잉 활성화돼서 과잉 활성화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잘 안 쓰죠. 남하고 싸우는 데는 에너지를 다 써요. 근데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 그래서 세미나 가서 뭐 모임을 하고 친구들끼리 편안한 이런 부분은 또 못 만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을 호흡 훈련을 시키는 거면 호흡을 극단적으로 끄집어 올려가지고 교감신경을 쫙 올리고 뱉어낼 때 부교감신경을 최대한 낙폭을 크게 만들어버리면 우리 뇌에서 충격이 팍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이제 훈련시키는 방법이 이제 다르죠. 일반적인 부분하고는. 그래서 숨을 마실 때 우리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뱉을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자율신경계를 올라간 걸 가라앉혀 버려요. 그러면 이 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건 편안한 거야. 안정적인 거야. 그걸 훈련을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에 대한 자기 상실에 의해서 나는 항상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서서히 사라져 버리는 상태가 오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그것만 딱 시켜도 사람들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어떤 내담자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제가 호흡 훈련하고 입안 훈련 두 개만 감각 훈련만 딱 시켰는데 거짓말같이 119 소방차에 일주일에 두세 번 실려가던 분이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오늘은 그거에 대한 강의는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방해할 뿐이지 내 안에는 NCR적 자원이 뭐 있다?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 충분히 있다. 여러분들 모두가 NCR적 자원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NCR의 멘탈 활용법. 요걸 하기 위해서 앞을 쭉 설명한 거예요. 자, 대전제를 가져라. 대전제를 가져라. 대전제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목표 비슷한데. 꿈도 비슷한데. 큰 뜻을 가져라. 다 비슷한데. 제가 설명드릴게요. 대전제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 제 삶의 대전제는 뭘까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 별명. 하면 된다. 제 삶의 대전제는 하면 된다. 하면 되지예요. 하마되지. 고맙습니다. 땡큐. 하마되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대전제가 필요하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성공을 위한 강의를 하거나 행복을 위한 강의를 할 때 목표를 이야기하는데 왜 그게 사람들에게 실현이 안 되느냐면 목표를 아무리 설정해도 목표는 가는 길에 항상 가시밭길이 있고 시련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 뭐 하냐면 포기해버리거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대를 만들어라. 하면 된다. 그것이 시기적으로 빠르고 늦고 크기가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루어진다라는 대전제. 우리의 믿음과 신념이 떠받치고 있는 그 대전제를 만들어야 된다. 신념에 좀 더 가깝죠. 대전제는. 이것을 만든 이후에 나의 목표를 설정하면 내가 목표 설정 과정에서 겪어야 될 시련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나는 목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거대한 산이에요. 내가 세팅하는 목표는 거대한 산인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해요. 저 산이 언젠가 나에게 오겠지라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심보를 뭐라고 하냐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우물가에 무슨 숭늉이 있습니까? 우물에는 천문발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 설정 이전에 대전제, 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그 대전제를 갖게 되면 어떠한 시련, 고난이 와도 나는 목표 쪽으로 간다. 그 목표가 거대한 산이라고 했잖아요. 거대한 산은 내 쪽으로 오지 않는다. 오로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목표 쪽으로 이동할 뿐이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목표 쪽으로 이동할 뿐이다. 그래서 대전제와 목표를 함께 설정했을 때만이 뭐가 오느냐면 목표가 나를 이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목표가 나를 이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목표가 나를 이끈다. 내가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한 번 더. 한 번 더. 책 줄 기회가 없었는데 잘 됐습니다. 아이고, 한 번 더. 그 어려운 대답을. 자, 한 번 더 시작. 목표가 나를 이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요거, 오늘 제가 드린 팁은 대전제예요. 선생님 책 받으셨는데 대전제를 뭘로 만드실 건데? 지금 갖고 계신 대전제는 뭔데? 그거 읽으면 내가 변화한다. 더 좋아진다. 그 대전제. 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태사를 반복해라. 꼭 영어를 쓰나요? 쓸데없이. 그냥 한글로 써놓으면 될 게인데. 태사는 thinking, emotion, speech, action 이 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내 생각과 정서와 말과 행동을 반복하라 했는데 뭐를 어떻게 반복할까요? 내 목표와 관련된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계속 반복해버리면 우리 뇌는 그와 관련된 쪽에 초점을 탁 만들고 그와 관련된 도움되는 모든 세팅, 시스템을 탁 가동시켜요. 우리가 목표가 나를 이끈다는 것은 그냥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 대전제와 목표를 세워놓고 내 생각과 느낌과 말과 행동을 그 목표 성취와 관련된 도움되는 쪽만 내가 한다면 바보 축구도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그러한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죠. 이 원리를 본다면.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전제가 빠져 있으면 우리는 계속 의심을 합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전에도 실패해봤잖아. 이거 쓸데없는 짓이야라고 대부분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끊임없이 뭐 해라? 피드백해라. 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가? 우리는 피드백을 해주지 않으면 중간에서 전부 다 뭐 한다? 포기해버린다. 포기해버린다. 내가 겪는 실수나 실패는 모두가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뭐가 있으면? 대전제와 목표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축구선수가 그 원하는 골대에 공을 차넣기 위해서는 수만 번, 수십만 번 안 되는 방법을 익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되는 방법을 찾는 거죠. 모든 스포츠가 다 그래요. 어떤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막 그림을 잘 그리고 음악을 잘하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 천재적인 어떤 재질, 재능조차도 전부 다 본인이 뭐 끊임없이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을 채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에 뭘까요? 포기하지 마라. 왜 포기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은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모든 것도 내가 성공으로 가는 뭐다? 디딤돌이고 과정이다.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에디슨은 수천 번의 그러한 실패를 거듭해서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그 에디슨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많은 힘든 실패를 견뎌냈습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의 대답이 뭐였나요? 나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안 되는 방법을 계속 알아갔을 뿐이다. 그래서 결국 안 되는 방법을 계속 알다 보니까 되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CR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CR적인 결과. 왜냐하면 대전제 목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NCR적인 것이거든.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NCR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마지막 교육의 끝은 또 3번을 한번 해야 됩니다. 하마!